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세 기리십니다. 오늘은 교촌치킨과 함께하고요. 보호예수가 언제 풀리는지, 상승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지금 바닥인가에 대한 질문과 갑자기 오늘 10%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되게 빠를 예정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교촌 F&B 치킨 프랜차이즈 1위로 첫 상장 예정 기업, 이제 기업에 상장을 했지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조금 참고를 하였고요.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주주들은 교촌을 사먹는다는 거, 아주 엔젤 펀드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주주들이 교촌에 투자한 주주분들이 최소한 10,000분 넘게 계실 건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치킨 시켜 먹는 건 국룰이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걸 시켜 먹지 않는다는 거죠. 교촌만 시켜 먹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현재 5,100억인데 이건 아까 아침에 찍은 거고 지금 현재는 한 5,3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은 이렇게 꾸준히 1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과 영업순이익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인데 올해는 상장을 한다고 일회성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살짝 낮아져 보이나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현재 펀은 18 정도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18이면 그럼 싼 건가 비싼 건가 라고 했을 때 제가 간단하게 계산 드릴 때는 연 10% 성장을 하면은 그냥 10 더하기 10 해서 20% 22 정도면은 그냥 적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비해서는 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종업계의 퍼도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그 두 개의 중간을 찾는 게 그냥 가장 깔끔한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이 교촌을 좋게 보는 이유, 국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 전망하다. 치킨 가맹점당 매출액 성장률이 연평균 7.6%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치킨 가맹점당 매출이. 그리고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탑 10에서 빅3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교촌, BHC, BBQ가 있고요. 그리고 그 비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프랜차이즈 탑3, 빅3에서 60%에서 65%로 계속 늘어나는, 그 말은 가맹점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지배력이 계속 증가하고, 가맹점 가장 중요합니다. 가맹점 폐점률이 가장 낮다.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폐점률이 가장 낮다는 거는 점주분들의 마음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 이거 하면 망하진 않더라. 망하는 경우가 매우 낮더라. 그 말은 만족도가 높다는 소리고, 점주님의 만족도가 높다는 소리는 우리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소리죠. 그 부분을 좀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HMR 시장을 본격 진출도 긍정적. H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같은 시국, 코로나 시국 밖에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 먹지 않으니까 HMR을 사 먹게 되고, HMR은 그 열만 가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먹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만 돌려서 먹거나, 아니면은 에어프라이어를 돌려서 먹거나, 그런 것을 HMR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교촌에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놀라운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인데 우리나라 또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말고요. 네, 치킨의 민족이죠. 그러면 한국 보면 당연히 상위에 랭크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당 15kg밖에 안 먹는데요. 1년 동안? 1년 동안 15kg밖에 안 먹는다고? 말도 안 돼. 치킨을 그렇게 먹는데 이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봤더니 미국은 44kg를, 야, 무슨 우리를 3배를 먹어? 뭐야? 를 봐서 왜 이런가라고 봤더니 우리는 역시 돼지의 민족이었습니다. 돼지를 한 사람에 24kg나 먹는.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30kg나 먹네요. 대단합니다. 소고기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죠. 왜냐면 비싸니까. 아쉽다, 아쉬워. 싸면 많이 먹죠. 근데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같은 가격이어도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왜냐? 맛있으니까. 네, 단순히 그거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랑 닭고기랑 있으면 뭐 먹을 거예요? 닭고기 먹습니다. 닭고기 중에서도 치킨 혹은 닭도리탕, 찜닭.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하지? 네, 하여튼간은 저는 닭고기 정말 좋아하는 치킨에 거의 미친 사람이라고 봐도 부방한데요. 그런데 이 치킨이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더니 반토막도 안 된다. 그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2배나, 만약에 그 해외 사람들의 식성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킨 시장이 2배나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합리적이진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외 진출을 하면은 이 닭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 이 입맛을 노릴 수 있다. 아주 되게 밝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참 치킨의 민족이야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었는데 밖을 봤더니 우리나라보다 3배를 더 먹어, 치킨을. 그러면 해외 진출을 하든 우리나라가 그 입맛을 따라가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 아주 매우 괜찮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촌치킨이 해외에 프랜차이즈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직영과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인데요. 그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그냥 프랜차이즈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영은 이제 직접 교촌 본사에서 나가서 하는 건데, 총 합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6개, 올해 기준 6개이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는 31개.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증가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매출액을 보면은 올해도 살짝 꺾였지만 직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불가능하나 그래도 이 중국과 미국 닭고기 입맛을 사로잡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맹점 수 기준 상위 20개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치킨은 뭐 드시나요? 네, 저는 1등부터 10등까지 가장 좋아하는 거는 BBQ. BBQ는 좀 비싸죠. 한 3, 4천 원 더 비싸서 다른 이제 배민이나 그런 쿠폰 쓰면은 한 6천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BBQ에 선뜻 손이 잘 안 가는데 같은 가격이면은 무조건 BBQ를 먹을 것 같습니다. 교촌 주주분들에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교촌은 이제 가끔 입맛 없을 때 아주 그 맛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 짭짤하면서 그 닭 날개 윙봉이죠. 윙봉을 뜯는 맛. 그리고 밑에서 굽내는 전 안 먹어요. 굽내는 왜 먹는지 모르겠어. 네. 굽내파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호식이 2마리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호식이 2마리 중에서 그 매운 윙봉이 있거든요. 그 이름 뭐지 메뉴? 그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가맹점 수 이렇게 수준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봐야 됩니다. 그 중에 1등이 뭐냐? 교촌치킨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1,000원이면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6억. BBQ가 4억인데 페리카나는 1억이야. 이게 뭔? 그래서 페리카나에 신규 계정 16개지만 계약 해지가 48개나 되는 페리카나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나 봅니다. 페리카나 많이 먹나? 저는 멕시카나를 더 많이 먹는데 치킨 얘기 그만하고요. 자, 이 돈 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BQ는 신규 계점이 아주 압도적 161개. 근데 계약 해지도 그만큼 많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촌치킨은 41개가 신규 계점을 했는데 불과 4개만 해지가 되었던 그런 비율로 따지면 10%도 안 되죠.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맹점주님들의 마음이 좋다. 그렇다면은 그 손님들도 좋다. 충성도가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촌치킨의 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창업 비용이 좀 많이 높긴 하더라고요. 많이 다른 데 비용에서 페리카나의 비용에 비해서 많이 높긴 한데 이건 아마 테이블 유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페리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촌치킨의 크기가 반밖에 안 되죠. 이제 테이블이 아마 없어서 배달만 할 것 같고 교촌치킨은 이제 배달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도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폐점률이 엄청 높지 않고 매우 낮다 라고 표현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일시정지 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요 외식 업종 브랜드 5개의 브랜드 현황인데 그냥 1등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치킨 아까 BBQ, 피자는 피자 마루, 커피는 이디야 커피죠. 이디야는 어디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롯데리아, 마지막은 파리바게트. 이렇게 5개가 1등이라고 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HMR 1인 가족과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산업이죠. 그 다음에 요즘은 다이어트나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많이들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다이어트, 밥, 볶음밥, 주먹밥, 간식, 가공품, 핫바, 소세지, 불고기에 이렇게 본격 진출을 한 모습이라는 거. 자, 그리고 유사기업 펄을 선정을 한대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 정도 성장하면은 그럼 퍼 20 잡고 그 다음에 동종업계 퍼 한 10 정도 잡았으면은 그러면 그 중간에 15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얘는 동종업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그 똑같은 종목이 없고 똑같은 산업이 없고 그 비슷한 HMR 산업이나 식품 산업에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원, F&B, 롯데제과, 조흥, 풀무원, 대한제당, 안산가, 우양, 푸드웰 이렇게 이 종목들의 평균 펄을 이렇게 내보니 16배다. 그러면은 16과 아까 했던 20의 그 사이인 18 정도면 적당하겠다 해서 지금 가격이면 아주 적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이라는 게 존재하죠. 주가 예측은 전혀 무의미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거는 아까 그 매출인데 매출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국내와 해외 혹시 궁금하시면 일시정지 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곱하기 1을 하셔야 됩니다. 1을 하시면은 평균 10% 성장 지금까지는 맞아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내년부터 계속 평균 10% 성장을 한다면은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일 것 같다 라는 것까지는 찾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언제 상장했죠? 상장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 있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량인데요. 마이너스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 거의 거들떠도 안 보는 종목에 가깝고요. 보유율은 0.01%, 0.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자,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되나? 일단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IPO 했을 때 제가 항상 잔소리를 했죠. IPO 후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택도 없어요. 그냥 한 달 동안은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한 달 동안은 건들지 마세요. 그거 괜히 바닥 잡아서 나는 데드캣 바운스를 잡아서 여기서 저점에 사서 여기서 팔아서 15% 먹고 나오겠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죠. 맞기 전에는. 네, 한 대 처맞기 전에는이지만 그런 계획이 있지만 못한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촌에 만약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는 그런 주주분들에게는 매우 죄송하지만 다시는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다시는 그 신규 IPO 다들 성공한다고 본인도 들어가서 그거를 우리가 런닝맨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불나방이 되시는 겁니다. 다른 이 기관 외국인들은 그거를 두고 보지 않아요. 그냥 바로 다 팔아버리지. 자, 그리고 이 기관들은 그럼 이렇게 바로 팔아버리면은 이거 누가 하겠냐라고 했더니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있대요. 내가 대신 교촌 이 상장 주식을 좀 줘봐. 대신 내가 몇 개월 동안 안 팔게. 한 개 3.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은 81%나 되고 카카오게임즈는 58%, 빅히트는 43%의 비중을 나 한동안 안 팔 테니까 그냥 이거만 제발 주식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교촌은 3.9%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주기 싫으면 마라. 근데 나는 교촌 주식 받으면 팔 거야. 난 좀 가격 있으면 바로 팔 거야. 그렇게 장기로 보는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라는 시각이 충분히 존재했다는 소리죠. 뭐에 비해서? 바이오팜, 빅히트, 카카오게임즈와 비교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같이 상장한 4대장이잖아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그런데 얘네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좀 달라요. 질이 좀 다릅니다. 아쉽게도. 교촌치킨. 네. 바이오팜처럼 신약 개발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카카오게임즈처럼 전 세계 무대로 이렇게 게임을 수출하나요? 물론 치킨을 수출하지만 좀 작죠. 네. 그리고 빅히트 전 세계의 아미를 열광시키나요? 네, 그것도 좀 아니에요. 그래서 교촌치킨에 대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비교해서 얘네는 가는데 내 거는 왜 안 가냐?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촌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로는 6개월이 가장 많고 1개월, 2개월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1개월 31% 풀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보호예수 및 예타 우리 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촌에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사주가 있겠죠. 우리 사주가 뭔지 아시죠? 이제 그 우리 사주를 65만 주 비중 2.6%나 됩니다. 이거를 이제 팔 수 있대요. 안 팔 건가요? 글쎄요, 저는 바로 팔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상장 가격이 12,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2,000원에 기억하는데 현재 가격 2만원 초반대. 상장 가격보다 훨씬 많이 뛰었죠. 이게 사람은 또 주식을 하다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난 이거면 됐어 하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얘는 왜 여기서 팔아? 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이거면 됐어. 나 이거면 됐지. 뭐 더 이상 안 바래. 하고 파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주가가 떨어지겠죠.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도 팔아야겠다가 되고 결국 그 날은 이렇게 하락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토요일. 그러면은 이게 날짜가 지나서 월요일 12월 28일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딱 이때 확인을 하시고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최소한 때 보고 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 교촌 FMB 자 차트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죠. 다른 차트를 항상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교촌 FMB 상장을 했을 때부터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100이면 99 이런 모양이거든요. 100이면 99 100이면 99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일 수 있지만 아까도 잔소리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다시는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은 어차피 평생 하는 거잖아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데서 마이너스 10% 20% 아쉽잖아요. 어떻게 번 돈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바닥이 확인이 되면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오늘 아침에 캡처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내용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미쳤는지 갑자기 10%를 상승을 합니다. 뭐야? 나 자료도 다 만들었는데 어떡하지? 근데 내려갈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여기가 저점이 돼서 계속 올라간다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 봤자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고 시젠과 마찬가지죠. 시젠 보유 분들에게 제가 하는 조언이 있는데 비싸게 살 필요 없다. 이런 데서 산 거 진짜 바보 미련한 짓입니다. 이런 데는 파는 데예요. 파는 데. 여기서만 들고 계셨으면 여기서는 좀 팔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사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자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왼쪽에 보시면은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입니다. 비교하지 말래매. 그래도 거의 99% 이런 차트를 나타낸다.
이 그냥 제목을 가려도 돼요. 제목을 가려도 뭔지 몰라. 다 똑같이 생겨서. 그죠? 그리고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가 저점일지 몰라요. 얘는 여기가 저점이었잖아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20일? 20일도 안 됐는데 여기는 거의 한 달이 넘어서야 저점을 만들어냈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이고요. 그냥 갓게임 보면은 여기 뚝 떨어진 날이 있죠. 네, 이게 보호예수가 풀린 날일 겁니다. 보호예수가 풀리면 이런 형식이 나타나니까 절대 중요한 거 IPO 한 달은 쳐다도 보지 말까.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격언에는 IPO 후 1년간 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전투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달은 이건 아니야 라는 거죠. 자, 이제 1차락은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트상으로도 실적으로도 퍼 18 위치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16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종업계 비슷한 업계의 평균퍼 아까 보셨죠? 16. 그러면 19,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코스피 떨어질 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코스피 오를 동안 우리 계속 내렸는데 코스피 내리면 또 내려?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위치는 12월 28일 날 그때 보호예수 풀리는 물량을 보고 그때 들어가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며 그 다음 플러스 아까 외국인 기관 매수가 아직 안 들어온 거 보셨죠? 외국인 기관 매수가 이제 3일 연속 매수하면서 조금 양이 세게 이 정도면 얘네가 왜 들어오지? 싶을 정도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를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촌 FMB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길이셨습니다.